춘천을 알고 싶다. 그 속사정을 밝히는 춘천의 스토리. 춘천 24시. 네, 우리 춘천을 알고 싶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앞서서 레일바이크 얘기를 했잖아요. 좀 맞아요. 못다한 얘기를 마저 해볼까요? 아 굉장하죠. 레일바이크 자체는 이제 무궁화호가 다니던 그 통일호 네. 그런 어떤 이제 기차로 기차. 네 그렇죠. 구남 춘천의 경춘선이죠. 세단장을 해서 그 레일바이크를 만들었는데 네. 사실 제가 오픈 사회를 봤습니다. 어. 메인 사회는 아니지만 와. 중간 사회. 와우. 중간 사회 저기 어디야 의암 터널 쪽에서 제가 봤죠. 어. 나홀로 물총 쏘면서 웃장 까고 우통을 까고 아 진짜. 그 관광객들한테 물총을 쏘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네. 관광객들은 물폭탄을 들고 있더라고. 아니 나보고 뭐 군복 복장 몇 명, 뭐 고민형 몇 명 이렇게 준비하래요. 네. 그래서 두 명 준비하고 내가 사회자로 갔어. 마이크 준비해서 갔는데 우리 물총 막 쏘면 된대. 진짜 막 죽었다 얘네 진짜 오기만 해봐라 네. 했는데 터널 지나오자마자 그림자 싹 비치더니 갑자기 사람이 나오는데 물폭탄으로 쟤네를 맞춰라. 아, 사회자까지. 그리고 물총도 우리가 훨씬 커. 완전 이거 바주카프 물총이에요. 아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네.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위로를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레일바이크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어떤 추억이 있나요, 우리 태호 씨는? 태호랑 없어요. 있으면요 레일바이크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없을까요? 타보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안 타보고 싶어? 강촌은 이번 기회에 좀 가세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는데 네. 중간에 비가 와요. 그럼 못 돌아와요. 아, 그래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종점까지. 레일바이크 종점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소나기 올 때 한번 아, 저기 네. 마시면서 갔어요? 가평 빠지에 간 적이 있는데 가평 빠지에서 레일바이크 종점이 보여요. 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빠지가 떠내려갈 만큼 빠지 아시죠? 빠지? 이렇게, 빠지가 뭐예요? 이렇게 그 수상스키 선착장 아. 같은 건데 빠지가 떠내려갈 만큼의 비의 양이 왔는데 정말 거기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아 진짜 굉장한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갑자기 소나기 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레일바이크 하면 연인들이 추억을 만들기에 참 좋은 장소잖아요. 그렇죠. 강촌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그래도 강촌을 빛내주는 그런 명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메리트 같아요. 네. 뭐 레일바이크 참 좋지만 좀 이 버스 문제가 좀 문제가 많아요. 레일바이크 이제 노선이 거기 가서 내리면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레일바이크 아까도 말했듯이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코스라서 돌아야 되는데 버스편이 많지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리배처럼 타고 나갔다 돌아올 수 있는 내만의 자유 시간이 아니라 어떤 버스 노선처럼 갔다가 내가 돌아올 시간을 못 잡으면 나의 일과가 좀 망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버스 노선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 빼고는 진짜 레일바이크 훌륭하죠. 추억 찾기에도 진짜 너무 좋고. 그런 버스 노선도 또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총괄적인 문제 같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었지만 오자 들어가는 시내에서 오자 들어가는 버스가 다 강촌으로 왔어요. 5번, 50번, 55번 뭐 이렇게 왔는데 버스 문제가 좀 시급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버스 정류장이 일단은 많지가 않아요. 강촌에. 네. 그리고 굉장히 어설프게 있죠. 버스 갔으면 뒤에 차 다 서야 됐어요. 그렇지. 요즘- 1차로니까. 요즘에 약간 보완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게 참 문제네요. 버스가 쓰면 뒤에 오던 차량들이 모두 멈춰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차들이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지나갈 때 약간의 사고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좀 개선이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촌이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MT 장소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곳이니까 이 버스 운행편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제 빠밤 빠밤 하 야. 좀 같이 한 번에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음식점입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 음식점 얘기 좀 해볼게요. 야 음식점 이거 대형 음식점들이 있고 뭐 소형 음식점들도 있지만 일단 뭐 닭갈비 막국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본인의 맛을 많이 잊어버리고 음. 뭐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그 사장님들이 알아서 자기 주관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뭔가 가격 면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양은 줄어들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촌만 찾았다가 춘천을 떠나는 사람들은 고 닭갈비와 고 막국수만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춘천하면 닭갈비랑 막국수가 유명한데 이렇게 강촌만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 음식만을 먹었을 때 네, 맞아요. 좀 오해를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네, 물론 뭐 다들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아니면은 뭐 그때마다 솔직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어쨌든 관광지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제가 가끔 가보다 보면은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태호 씨 이쪽 음식점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몰라요? 강촌편에는 태호가 아는 게 없어. 강촌 안 갔어. 그게 강촌편을 오픈 행사를 했을 때 좀 내가 강조하지 말자 그랬잖아. 강촌이 맛있는 거 아이고. 많은데 네. 근데 사실 강촌이 춘천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춘천 닭갈비지 강촌 닭갈비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강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호랑이 나중에 가봐요. 가보면 네, 가겠습니다. 닭갈비집과 막국수집이 다예요. 그래요. 맛있는 백반집도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음식이 굳이 어떻게 보면 난 내 느낌에는 강촌이 닭갈비가 아니라 다른 먹거리를 만들든지 다른 먹거리 맞아. 문화를 만들어 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닭갈비 손님을 뺏는다는 그 느낌 난 솔직히 말해서 춘천 시민으로서 춘천 닭갈비지 강촌 닭갈비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거든. 굳이 거기까지 와서 닭갈비를 먹어야 되냐. 차라리 춘천은 유동인구를 땡겨면 춘천에도 또 발전이 오지 않을까. 난 춘천 사람이니까 강촌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위생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비싸. 진짜 비싸요 거기 가면. 그래요. 한 번 팔자 주인 것 같아요. 휴게소 마냥. 스타일 그런 거 아니까. 근데 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이런 걸 한번 질문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 조스디 씨처럼 얘기를 했다시피 강촌만의 음식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어떤 음식이 좀 맞나? 뭐 산채비빔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걸 예를 들자면은 뭐 스키장과 뭐 빠지나 뭐 사바리 뭐 자전거 뭐 이런 걸 그 뭐 문배말 이런 걸 좀 염두했을 때 어떤 음식이 좀 괜찮았을지 우리 와정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많이 안 가봤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저희한테 이제 오늘 이렇게 녹음하면서 들으면서 강촌. 저는 사실 순대를 좋아해요. 순대 예, 그래서 이 춘천 하면 닭갈비니까 이제 강촌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순대가 됐으면 아저씨가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 강촌으로 자주 가겠다. 강촌하는 두 가지 펜션인데 둘이 가는 펜션인가? 죄송합니다. 네. 그럼 태호는 저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막걸리랑 제가 술을 좋아해서 막걸리. 막걸리랑 파전이 문배마을에 있잖아요. 체험 강촌에 막걸리 아까 막 말했던 체험. 네. 그거 좋네요. 그거를 좀 살려가지고 체험촌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음식을 더 이제 부각시켜서 네. 오히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걸 좋은데요? 하는 것보다는 또 나쁘지 않고. 이 우리 조스디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강촌에 차라리 좀 메밀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레일바이크가 김유영역이랑 연관되면서 메밀꽃 핏물이라는 순서랑 연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관 검색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연관 지을 수 있는 걸 단점을 만들자면 콘텐츠를 만들면 메밀류나 뭐 메밀전도 있을 수 있고 메밀국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 그런 전문 시골 느낌 나는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향수를 많이 풍기하고 문화를 그렇죠. 거기도 레일바이크로 연결해가지고 뭐 좋은데요. 쿠폰을 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 메리트가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음식점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제 빠밤. 헤이! 자전거. 와 이거 진짜 크다. 자전거. 이거 진짜 커요. 진짜 할 말이 되게 많고 일단 위험해. 위험해. 많이 위험해. 요거 또 네. 자전거 그 도로에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되게 타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고. 네, 왜냐면 타면은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 사바리 종류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일단은 자전거 타다가 목마르면은 편의점 가야 되고. 그리고 2시간 코스, 3시간 코스, 1시간 대충 빌리는데 1시간 동안 다 돌아다닐 게 없다 보니까 편의점 가고 카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커피 뽑아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더라고요.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나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거기에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전거가 놀러 오시면 강촌에 오시면 입구부터 자전거 대여소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사발이라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그 ATV라 그러거든요. 여튼 그걸 빌리는데 이게 자전거 빌리는데 1시간에 3,000원 정도 하고요. 오토바이 빌리는 데는 5,000원에서 7,000원 하고 사발이는 1시간에 10,000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전용도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저도 춘천 사람인데 갔을 때 이게 사실 가장 큰 교통 체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그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와가지고 바람 쐬는 마음 그런 걸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강촌 자체에서도 뭐 전용도로가 없다가 아니라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전용도로가 강가를 따라서 있어요. 여기만 맞아요.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도로로 유입된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한 제재가 없이. 저 같아도 나오겠다. 그치? 그건 나오고 맞아.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버스가 잠깐 정류장에 멈출 때도 뒤에 있는 차들이 멈춰선다고 했는데 요 사발이요? 요 자전거 사발이 요거까지 그러면 정말 대단하죠. 교통 체증이 엄청 맞죠. 심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강촌은 빠져나가는 다리는 하나. 편도 1차선입니다. 물론 다리를 짓고 있긴 하지만 다리를 지금 만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튼 엄청 거기서 만약에 거기 신호가 또 있어요. 삼거리 신호가. 네. 근데 우회전은 무신호잖아요. 신호가 없는데 우회전 계속 기다려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었죠. 근데 이제 다리가 지어지면 다른 현상은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자전거와 그 오토바이 그다음에 이제 사바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계속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자전거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들도 참 많아요. 우리 좋은 점은 사부에서 듣죠? 자전거. 네, 어쨌든 뭐 코스가 좋기 때문에 뭐 강가 코스, 뭐 산악 코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스디 씨와 함께 장고 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춘천에서 이제 그래요. 네 자폭이라고 자전거 복주죠. 자전거 복지죠. 아, 이거 깜찍하다. 재밌다. 예, 약간 깨알 홍보긴 하지만 뭐 이게 홍보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네. 해서 나갔어요. 자전거 대회를 나갔는데 정말 사연 많았어요. 정말 사연 많고 저는 결국에 빵꾸 나고 차 타고 돌아왔는데 네 아무튼 우리 조스드 씨는 저희 중에 1등을 했죠. 그래요? 굉장히 그냥 허벅지가 오. 그냥 허벅지 아니에요. 자벅지예요. 아니 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폭이 아니라 자벅. 자벅. 네, 아무튼 진짜 그런 코스가 있을 만큼 전국에서 그때 3,000명인가요? 3,000명 좀 넘었죠. 네. 3,5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강촌 챌린지 대회가 있어요. 네. 전국에서 유명한 챌린지 대회. 아 네, 그렇구나. 챌린지 대회에서 뭐 산악 코스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좋은 코스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타면 그 지금 강촌을 건너 다리 밑으로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양강 줄기가 북한강 줄기죠. 네, 맞아. 북한강 줄기가 이제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쭉 타고 올라가시면 강촌 리조트를 지나서 경강역에서 이렇게 좌회전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시면 대부분 힘드니까 그런 대부분의 자전거 코스들이 사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요목조목으로. 근데 다만 이런 자전거를 탔을 때 도로로 유입되는 게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위험하다는 소리지 사실은 자전거 코스나 사바리 코스 되게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굳이 도로로 나오는 것보다 그런 전용 도로를 타면서 강촌에도 풍경을 더 즐길 수도 있고 바람을 더 쐴 수도 있는데 왜 그거 그냥 길바닥에 살고 한강공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굳이 길바닥에 나와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뭐 명소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시민의 의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만 더 홍보해 주는 거 아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관광객들이잖아요. 관광객들인데 저희가 그쪽으로 잘 유도 못하는. 그렇죠. 유도물이 네, 없어. 저희가 아니죠. 저희가 아니라 이제 강촌 그 어떤 시장이 잘 그쪽으로 유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결과를 좀 빚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홍보물도 많이 하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네. 이쁜 것이 있다라는 거 뭐 포지션들에는 뭐 포토존을 많이 만들잖아요 요즘 사진 잘 나오는 곳 이런 거 좀 몇 개 세워놓고서 하면 괜찮지. 너무 돈 되는 거에만 사람을 포진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관광객들도 포진한다면 나중에 더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좀 멀리 보고. 네, 멀리 보고 너무 멀리 보고. 보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솔직히 너무 멀리 보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솔직히. 네, 거의 뭐 한 두 수 앞인데. 하루만 공사하면 될 거야 그거. 네, 두 수 앞인데.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솔직히 그거를 참 이렇게 인간판 몇 개 세우면 될 거. 솔직히 이렇게 저희가 말을 편하게 하지만 좀 어려운 건 또 있겠죠. 우리도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또. 네. 맞아요. 이렇게 자전거가 참 아까 대회도 많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네. 강촌에서 유명한 만큼 좀 그런 보완점을 해서 더 크게 부각시켜서 살리는 것도 이 강촌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아 시간 굉장히 빨리 오늘 갔습니다. 첫 방송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야.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우리 이은 씨부터 좀 얘기 네. 좀 해주세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다들 이제 바쁜 와중에서도 춘천 방송을 위해서 추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춘천의 추억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연예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꼭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들이 좀 알아줄 법하게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주제는 일부러 강촌을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춘천의 상징적인 네. 관광지고 그리고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관광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자 그런 취지. 저희는 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바꾸고 싶은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 까고 빨고 매질을 하고 다시 칭찬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훈훈하게 끝낼 수 있는 매회 그런 방송을 이제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태호랑이 씨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제가 또 데이트 코스도 많이 소개해주고 블로그로 하는데 네, 강촌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데이트 코스로 또 강촌이 까기는 했지만 네.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고 데이트 코스로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청취자분들한테 정보도 주고 나도 또 정보도 얻고 하면 참 좋은 거니까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조스디 씨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일단 첫 방송이라서 좀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어떠한 정보를 전달했는지 좀 정리가 안 될 만큼 두서없이 떠든 것 같아서 네.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첫 주제로 잡았던 강촌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저도 많이 놀러 가고 주변 사람들이 오면 그쪽에 한 번씩 가봐라고 추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나 방송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강촌에 가셨을 때도 볼 거 많고 사실 즐길 것도 많은데 조금만 더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많은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방송도 춘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꼭 드리는 정보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박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춘천 깐다 멤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 새롭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좋았습니다. 정말 이 도전이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이제 발전하는 그 팀으로서 항상 발전하는 팀으로서 우리가 항상 똘똘 뭉쳐서 춘천을 홍보하고 춘천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 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라 많이 미흡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C윤 태호랑이 조스디 아나운서 이화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페이스북 검색 사이트에서 춘천이 좋은 이유를 검색하신 후 방송 후기와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춘천을 깐다!